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건 가장 안전한 거다. 변화가 없는 안전한 삶을 깨어나오자. 반복되는 일상, 그렇죠. 반복되는 행위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거를 깨어나와 보면 그 경험 자체에서 배우는 것도 되게 많고, 깨어나왔을 때 내 네. 앞에 펼쳐진 인생이 만약에 만족스럽다면 그 성공 경험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되거든요. 제가 요새 나와 다른 분야에서 멋지게 커가는 사람들과 친구하는 게 요즘에 나의 목표이자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저는 음대 나왔잖아요. 컴퓨터공학. 저는 한국에서만 살았잖아요. 미국에서 공부. 또 저는 외국 가서 외국 회사에서도 근무도 하고 막 외국 문화도 배우고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저 한국 붙박이. 근데 너무너무 배우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겠구나 하는 인생을 살고 계셔서 너무 친구하고 싶어서 오늘 꼭 뵙자고 했습니다. 근데 친구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요. 우리 천인우 작가님을 직접 소개하는 것보다 본인이 스스로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소개하냐고요? 요걸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나는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다. 이후 카이스트 공대에 입학했으나 얼마 다니지 않고 자퇴한 후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졸업 후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페이스북 본사에서 엔지니어로 약 5년 동안 일했고 스타트업 기업인 뱅크샐러드에 합류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미국의 여러 경영대학원에 지원해 결국 스탠퍼드를 선택해 현재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쑥스럽네, 제가 읽으니까. 박수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진짜 저는 이거 이력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깨는데 도사야? 뭐 자기 판 자기가 깨는 게 도사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약간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까지 가서 페이스북 들어갔으면 됐지 그 조그만 한국 스타트업 회사는 너 뭐하러 오니? 뭐 이렇게 했을 것 같고 아니 그럼 컴퓨터 한 애가 계속 컴퓨터를 하면 되지 갑자기 MBA는 왜 가냐? 너는 왜 이렇게 자꾸 들락달락거리는 애가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가장 알려주고 싶었던 건 어떤 거예요? 도전을 좀 하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 신년이다 보니까 그렇죠. 새로운 목표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인생이랑 지금의 현재 인생이랑 많이 다르다고 많이 느끼실 것 같고 저도 그렇고 한번 깨보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응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안전한 삶을 깨어나오자. 루틴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하면 반복되는 일상, 그렇죠. 반복되는 행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루틴에 익숙해져 버리면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깨어나와 보면 그 경험 자체에서 배우는 것도 되게 많고 깨어나왔을 때 내 네. 앞에 펼쳐진 인생이 만약에 만족스럽다면 그 성공 경험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되거든요. 그 나름대로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공부로 허들을 넘었어야 되는 허들들이에요 보면은 네네. 그죠? 네. 그래서 뭔가 면접을 보고 나를 성적으로 증명해내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만의 어떤 공부법이 있으세요? 근데 고등학교 때 기숙사 학교에 가면서 저 혼자 있는 시간도 되게 많아지고 네. 더 뛰어난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모여있는 단체에 있으면서 네. 저만의 공부법을 만들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환경에 처했거든요. 네. 공부를 해야 될 때 여러 가지 과목이 있으면 네. 자기가 가장 부족한 과목부터 공부를 하고 싶고 그게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 그렇죠. 저는 반대로 했었어요. 이제 제가 자신 있는 과목부터 시작을 해서 네. 어려운 과목으로 가는.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처음에 제가 자신 있는 과목으로 하다 보니까 네. 제가 굉장히 잘하고 속도도 빨리 진도가 나가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 관성을 살려서 좀 못하는 과목들을 뒤에 처치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잘 되더라고요, 공부가. 그래요? 두 번째는 본인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 앉아서 공부를 좀 해라. 네. 진득하니 3시간, 4시간 앉아서 공부를 해라.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오래 앉아있을 것 같은데? 책에는 이제 20분 공부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네, 네. 짧게 집중을 팍 하고 좀 네. 자주 쉬어주는 그런 리듬에서 제가 또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20분 뭐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 뭐 하고 어떻게 해요? 별거 안 해요. 그러니까 뭐 1분이라고 해도 좀 돌아다니거나 뭐 팔굽혀펴기를 좀 한다거나 네. 뭐 그런 시간을 가지고 다시 집중을 20분 정도만 딱 하는. 그럼 한 20분이 근데 공부하다 보면
왜 한 장 갖고도 20분 금방 지나가잖아요. 네네네. 엄청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집중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또 중요해요. 네. 그리고 또 이 책에 보니까 되게 재밌는 공부법이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15분 정도 준비하고 저녁 때 준비와 피드백 시간을 하루 중에 꼭 갖는다. 네.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을 할 때도 킥오프 미팅이라고 해서 네,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맞아요. 꼭 미팅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표가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해서 계속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비효율도 많이 생기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침에 15분 동안 오늘 하루는 뭐뭐뭐 해야지라고 적어놓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사이드 트랙 되지 않는 네.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저녁 때는. 저녁 때는 이제 회고라는 걸 해요. 네. 이제 오늘 하루가 잘 흘러갔나? 이게 잘 흘러갔든 안 흘러갔든 둘 다 점검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한 줄이라도 한 줄 평을 남겨놓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이 많았다고요? 너 나중에 뭐 될 거니? 이렇게 남들이 묻는 건 그냥 의무적으로 대답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자기한테 물은 건 자기가 반드시 대답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 질문들은 어떤 질문들을 그렇게 해오셨어요? 남이 자꾸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보면 네. 거기에 대한 답이 물어본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답을 할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질문에 만족을 시키는 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셀프 질문은 주로 어떤 걸 하셨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너무 철학적이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언제, 이게 예를 들어서 언제 그런 질문들을 하셨었어요? 네팔로 봉사활동을 갔었어요. 고등학교 때 네팔에 가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학생들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제가 조금 게을러졌던 타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들 가르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언어도 안 맞지만 잘 안 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모든 걸 포기하고 제 노트북에 있던 영화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영화가 그 아이들의 인생에 엄청나게 큰 임팩트였다는 걸 깨달은 경험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영화를 본 학생들도 있었고 태어나서 그리고 노트북이라는 거를 아예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진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네. 세계 어떤 곳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공항에 들어왔는데 제가 스타벅스 커피를 이제 사 마셨는데 그게 5,000원이더라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네팔에 계신 분들이 월급이 이제 몇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현타가 굉장히 컸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페이스북에 들어갔을 때 네네. 사실 되게 꿈의 직장이잖아요. 그 면접 보러 갔을 때 어떠셨어요?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회사 같지 않고 디즈니랜드 같았어요. 페이스북 그래요? 저 안 가봤어요. 네네네. 디즈니랜드 같아요? 디즈니랜드 놀이기구만 없지 디즈니랜드 같았어요. 뭐 아이스크림 샵도 있고 거기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저처럼 양복을 입은 게 아니라 네. 반팔 반바지를 입고 샌들을 입고 출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네. 뭐 아이들 데려와서 산책시키고 있는 부모님도 되게 많고 놀랐던 것 같아요. 회사가 이런 곳이었나 원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 충격이었겠다.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죠. 네네네. 그 가서 어땠어요? 면접 볼 때? 잘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제가 제 생각에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때 얘기를 딱 했던 것 같아요. 네팔 봉사활동을 가고 제가 또 북한의 봉사활동을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의 경험을 잊지를 못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글로벌한 회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네팔 친구들에게 디지털 경험을 선사해 준 거를 훨씬 더 큰 스케일로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관점을 되게 신선하게 봐주고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페이스북에서 있으면서 막 이렇게 그 책을 보니까 막 1분 1분 너무 시간 관리를 잘했어야 된다. 시간에 쫓기듯이 막 이랬으니까 너무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신입사원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그때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1년은 네.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는 일념하에 뭐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는데 제가 영어 이름이 루카스여서 이제 루카스 시간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요? 라고 이제 말을 하기 뭘 시작해서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지? 워낙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분배를 잘하는 게
저의 잘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제 약점이구나를 깨달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시간을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철학을 좀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제일 중요했던 거는 좀 블록 타임 설정을 좀 많이 했던 거. 그것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네.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좀 결이 비슷한 종류의 일을 사람이 계속을 하면 계속 집중을 하기가 수월해지거든요. 네. 근데 종류가 다른 일들을 연속적으로 바꿔가면서 수행을 해야 되면은 그 전환해야 되는 부분에서 과부하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 걸리잖아요. 그 과부하를 좀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가령 월요일, 화요일에 뭐 중요한 미팅들을 몰아서 잡는다거나 수요일, 목요일은 최대한 책상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는 오케이. 날로 제가 설정을 한다거나 좀 시간표조차도 좀 전략적으로 짜기 시작했던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요일별로 몰아가는 게. 네, 효과가 많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바쁘게 일하는 게 일을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일을 내는 기분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끝내는 게 중요하구나. 요거 참 공감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중요해 보이잖아요. 여기저기서 부르면. 막 중요해 보이지 내가. 네네네. 근데 그 기분에 취해서 일을 하면 네. 그냥 바쁘기만 한 거지 일을 끝내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인우 작가는 원래 머리가 좋으니까 별로 노력 없이 거기까지 갔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전혀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네. 많은 분들이 본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고 가진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을 많이 부러워하려고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쿠팡 CEO 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쿠팡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약이 오히려 쿠팡에겐 축복이었다. 아마존은 미국에 UPS라는 물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쿠팡 같은 경우는 물류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직접 만들었어야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제약이 어떻게 보면 사업이 실패하는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없었기 때문에 그 난관을 이겨냈을 때 엄청나게 큰 발전을 하고 지금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직접 물류 시스템을 구동하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남의 거에 얹혀 썼으면 그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 없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사회적으로 내가 이 부분은 부족하다라는 거에 너무 치중을 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이겨냈을 때 네. 오히려 있는 자들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사실은 유학 생활을 계속 혼자 하면서 그 많은 허들들이 있잖아요. 공부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랬을 때 되게 자기만의 비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칭찬을 그렇게 한다면서요. 스스로에게. 그게 뭐예요? 슬럼프가 많이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슬럼프 많이 오는데 참 신기하죠. 열심히 네. 살수록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양과 슬럼프 양이 똑같아요. 비례하는 것 같아요. 맞아, 비례합니다. 작은 것부터 작은 성공 경험을 제가 예.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당연히 잘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를 칭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네. 그 자신감을 발판을 삼아서 좀 그 다음 일을 수행을 할 수 있고 그게 반복이 되면은 관성처럼 관성이 저를 이끌어서 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그게 되는 칭찬해요, 것 같습니다. 본인을? 막 진짜 이렇게 야 잘했어. 네, 이렇게 해요? 조금 네 그쵸 스스로 혼잣말을 좀 하죠. 아, 혼잣말 해요? 뭐 어떻게? 잘했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쑥스럽게 조금 잘했네. 네네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잘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동안 컴퓨터 엔지니어로 살다가 MBA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팀을 이끄는 경험을 하면서 네.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겠구나. 네. 예를 들면 어떤 거? 회사의 전반적인 결정을 내릴 때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들, 뭐 재무제표를 본다든지 제가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찾았던 것 같고. 사실 이 직원들과 대화하고 직원들과 막 컬처를 만들어 나가고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컬처 없이는 일도 안 되거든요. 네네네. 인재 관리가 안 되니까. 네네네. 그랬겠네요. 그래서 MBA를 결심을 하시고 앞으로 어떤 꿈을 꾸시는 거예요? MBA는 큰 목표가 있는데 네. 한국에서도 좀 글로벌한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됐어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엄청 뛰어나세요. 인재들이 엄청 이제 많이 그래요? 있고
뭐 싸이월드가 먼저 나왔는데 가령 음. 왜 페이스북이 지금 세계 1등인지 뭐 구글이랑 네이버가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네이버는 왜 한국에서만 근데 그런 의문점들이 생긴 거죠. 인재는 네. 많은데 재료는 충분하게 있는데 왜 결과물은 작게 나오는 것이냐에 그래, 맞아요.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로 제가 다시 나가서 제가 영향력을 키워야 되는 게 첫걸음이겠다. 지금 앞으로의 이제 꿈이 그 스타트업을 키우는 거라고 했는데 어떤 산업 분야가 미국으로 진출하기 좋을까요? 2021년에 한국이 가장 큰 성과라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거는 오징어 게임. 콘텐츠 산업에서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콘텐츠 네, 산업. 실제로 미국에서 살아보면 네. 그 BTS나 네. 뭐 오징어 게임 이런 이제 문화적 콘텐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느낄 수가 바로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스탠포드에서 할로윈 파티 할 때 네. 거의 70% 이상의 학생들이 다 오징어 게임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야.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콘텐츠를 뽑아내기가. 그래서 콘텐츠 산업에 한번 좀 많은 투자가 있으면 고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꿈과 나는 누구지? 나는 지금 이 일이 맞나? 이렇게 고민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2030 세대의 분들이 네. 답답함을 많이 겪고 계신다라는 생각,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뭔가 원하는 게 있고 도전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우선 본인에게 솔직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신년에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올해는 기필코 루틴을 브레이크해서 원하시는 바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건 가장 안전한 거다. 그래서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은 그 자체가 루틴을 깨는 거라 굉장히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깨지 않고 못 찾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도 열심히 깨면서 자기 꿈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 만한 나이니까요. 20대, 30대, 40대 포함하여.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내 루틴을 깨는 용기를 내 안으로부터 얻지 못하고 누가 나 좀 도와줘 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천인우 저자님이 쓰신 이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용기 얻으셔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을 깨고 루틴을 깨고 여러분 꿈을 다시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께는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1. Breaking Love 2. 브레이킹 헤빗, 3. Breaking Routine 4. 브레이킹 배드. 여러분, 되게 어렵네요, 오늘. 이 네 개 중에서 정답을 하나 되게 어렵습니다. 맞춰주시는 분께 사인이 들어있을 겁니다. 천인우 저자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이 책 용기 내시라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의 분교약본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